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구리시에 6월 3일 날 치러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구리시 시장이 되고자 지금 노력하고 계신 현재 구리시의회 의장이신 신동화 의장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화입니다. 네, 우리 의장님 간단히 전국의 시청자에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경기도 구리시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코스모스 축제 하면은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인구는 20만 명 정도 되고요. 구리시에는 유네스코가 등재한 세계문화유산이 동군릉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리시에 이번에 구리시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구리시의회 의장 신동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국제협상전략연구소 많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미용 전문가이신 이영식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식 사무국장님은 미용 전문가이시고 저에 대한 소개는 뭐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반장을 뽑더라도 내가 반장이 왜 돼야 되는가, 반장이 되면 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을 필요로 하는데 구리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 작아서 일루 가도 구리, 저루 가도 구리에서 구리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크지 않지만 서울에서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시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가급적인 어떤 정치적인 질문은 아니고 시의장으로서 시장이 되면 민생과 관련된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리시장이 내가 왜 신동화 의장인데 왜 구리시 의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왜 구리시장이 되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10년에 처음 구리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2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두 번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임하면서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구석구석 잘 확인했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사, 결산검사 등을 통해서 구리시가 어떻게 변화해야 미래 성장 산업이 입주가 돼서 보다 시민들이 많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배우고 또 그때까지는 감시의 기능을 해왔다고 하면 이 12년 동안 감시의 기능을 해온 그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는 행정의 중심에 서서 구리시를 변화 발전하는데 중심에 서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55%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리시는 2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열악하네요. 네,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써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면 벌어들이는 돈이 27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매우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는 미래가 없는 것이요.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주거 문제 해결해주고 요즘은 또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 문제도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마음을 다친 청년들에게 마음 건강도 치유해주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만드는데 제가 일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그런 세대를.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이지요. 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우리 시의 미래의 크기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미래가 있는 도시죠. 그래서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 서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도 가끔 가봤는데, 그러면 이런 의장님께서 참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 또 다음 시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으로서 제가 질문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데, 구리시 발전을 위한, 구리시가 이런 요소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는 뭐고, 네. 또 구리시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장애랄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긍정적인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안 돼서 구리라는 네. 농담도 하지만, 구리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차산이 있는데, 네. 아차산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 고구려의 가장 많은 역사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능에는 맞아요. 태조 이성계 권원능으로부터 그 조선 후기의 왕들까지 다양한 왕과 왕비들이 모셔져 있는, 정말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역사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요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수도권에서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산 체험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작년 연말에 토평 2지구라고 해서 워커힐 넘어오는 방면에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땅 네네. 80만 평이 이번에 개발되는 것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80만 평을 개발하는데 아파트만 짓는다면 우리 시의 그 자립 기반을 키우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자립 기반을 갖춘 도시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는 32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네, 공영 도매 시장이 32개가 있는데 그중에 구리 농산물 도매 시장이 1년에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공영 도매 시장 중에서 매출 규모로 약 4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공영 도매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출하주들, 그러니까 농촌, 어촌, 산촌의 모든 식자재들을 구리 농산물 도매 시장에 가지고 와서 또 저렴하게 아주 좋은 물건을 또 소비자에게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점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주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는 시장이 구리시에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이제 요즘은 직접 그 오프라인에 와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집에서 핸드폰만 누르면 당장 내일 새벽에 물건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AI에 기반한 물류센터를 잘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정말 친환경적인 아주 고품질의 먹거리를 사갈 수 있도록 수도권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활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권의 네, 동북권의 네. 그 거점으로. 경기 동부의 네. 거점 먹거리 시장이 될 먹거리 수 시장.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왜 없겠습니까? 서울 인근의 대부분 도시들이 그렇듯이 그린벨트, 네. 상수원 보호구역, 네. 또 군사 보호구역, 네. 또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중첩 규제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반면에 또 그 개발이 어렵다는 게 어찌 보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이렇게 이 구도심의 주거 환경이 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죠. 그리고 네. 또 서울하고 가깝다는 게 어찌 보면 교통이 지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머무는 도시가 아니라 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이 기업을 만들어서 잘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그린벨트가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법으로 특별법으로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창업을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구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이영식 사무국장께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의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죽은 경제를 브리시에 경제를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의장으로서. 궁금해서 의장으로서 경험. 경험하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행정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행정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융화하고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회 의장을 2번 하면서 의회에서 제가 했었던 것이 다양한 개방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회가 시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했는데요. 단순히 의회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본회의장만 생방송하는 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도 생방송한다든가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준다든가 또 어린이들의 의회 체험 교실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의원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의원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북카페로 만들어서 시청에 오면은 뭐 서류 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서류 신청해 놓고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면 의회에 있는 북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시민들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고 브리시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함께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좋은 계획이 단순히 우리 집행부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제가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의외로 도지사, 국무총리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얼마 전에 또 도지사 후보로 나설 저하고 10년 지인된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제 느낌으로는 저는 이전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 가서도 강의했지만 공무원들한테 가서 어떤 특별한 고급 영어라든지 협상도 강의했지만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정신 자세 이런 것도 강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특히나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말단 직원일수록 굉장히 권위의식이 많고 마치 말단 공무원이 내가 국가의 나라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사실은 책에다도 했지만 언쟁도 있어가지고 한 번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냈더니 아주 그냥 바싹 엎드려가지고 징계를 먹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로 국가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대리자로서 하는 거지 또 시장으로서 시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또 정말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참 아주 제가 질타를 하지만 참 도에 넘치는 그런 언행과 법도 모르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고 프로필을 보면 심하겠지만 국가의 가장 큰 거대 경제 프로젝트였던 월드 클래스 300의 수출 분야의 심사위원과 종합심사위원장을 8년을 역임한 사람이고 또 경제학 박사지만 뭐 기업에 가서 전문 강의 되었고 박사들을 앉혀놓고 제가 강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에 관심이고 경제 일종의 실물 경제 전문가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과연 이 구리 씨가 안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되면 4년을 하지 않습니까? 4년도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1년, 2년, 3년, 4년 차에 어떤 그 구리 씨의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국토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균형 발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네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부에 집중됐던 모든 경제들이 그래서 수도권 북부, 경기 북부에도 좀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네. 수도권 북부로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도권 북부 지역의 공공기관을 많이 이전을 시켰죠. 그 중에 가장 핵심 알짜 공기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GH공사라고 하죠. 네네네. 경기주택공사가 연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공기업이죠. 그 공기업을 구리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현 시장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보다 구리를 서울로 보내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울로 가겠다는 구리시에다가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을 보낸다는 것이 좀 이치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GH공사 구리 이전이 행정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민들로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면 GH 이전부터 즉각 재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만 중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H공사가 구리시에 오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방소득세 내는 것만 해도 200억이 넘는데 그것보다는 GH공사가 옴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이 함께 예를 들면 세무서가 있으면 세무서 주변에 세무사 사무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대 효과들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활력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을 부러워하는 구리시가 아니라 서울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게 지방자치를 하는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제조업에 대해서 안 보셨겠지만 영어로 강의도 하고 영어로 컬럼도 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서비스업도 좋고 그렇지만 이 제조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상당히 그 경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공공기관의 이전도 좋지만 바로 그 구리시가 지금 이제 8호선도 개통이 됐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또 그 경춘선도 가깝고 그 구리 갈매역은 또 경춘선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철도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어떤 국가의 그 권력, 그 국가의 힘으로 이전시킬 수 있지만 진정 살아나야 되는 것은 그 구리시에 어떤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자꾸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이 우선이 돼야 이게 선행이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방 정부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 해결입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야 맞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6호선이 시내 차량기지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구리시에 연장시킨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TX 비노선이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오는데
유일하게 정차하지 않는 곳이 구리시의 갈매역입니다. 갈매역.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별내역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정차를 아직 확정시키지 않고 있는데 철도는 수익 사업이 아니죠. 맞습니다. 철도는 이 시민들의 발입니다. 네, 네. 손해가 조금 난다고 해서 안 세운다는 건 잘못된 네, 정책이지요. 저희가 역을 새로 만들어서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경춘선 갈매역에 잠시 섰다 가기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또 심지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 유지관리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네, 네. 또 구리시를 지나가니까 이 공사비도 분담하라 그래요. 구리시를 지나가니까 네, 네. 400억을 구리시 보고 내라고 하면서 세워주진 않겠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가 사실은 요새 발전해진 대한민국이 경제 얼마 전까지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다 발전했는데 철도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로도 연결하고 많은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철도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제가 이건 실물 경제 전문가로 이거 국가에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서 미래를 안 보고 오히려 거기에 철도가 정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차후에 파생되는 경제 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연구원에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1.0, 0.8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사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제 나이를 말씀드렸고 제가 어떤 자격증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약간 의아하다 생각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질문이 듣는 게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일까? 이거 추측 Do you guess how old I am? 이 질문을 하면 외국인들도 굉장히 오판을 많이 하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문보다 많아지는데 제가 또 하나 하는 것은 제가 노래를 대중가요를 여태까지 1067곡을 불러서 유튜브에 공개한 사람입니다. 작사도 했고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이 지금 어느 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그 도시의 젊은이들이 주말만 되면 외부로 빠져나가서 돈을 쓰고 온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도시에 돈은 버는데 소비할 때가 마땅치가 않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구리시가 앞으로 여기 구리시장도 있고 여기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럼 문화예술 생산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소비를 할 건가? 어느 도시에는 시장 하나 개발해가지고 전국에서 별로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계속 관광버스로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하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으신지. 네.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동북부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 구리시에 있습니다. 네네. 구리 전통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물건만 팔고 사는 곳이 아니죠. 네네. 사람이 있고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의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지금은 자그맣게 무대가 있는데 그런 무대도 좀 만들어서 상설 공연도 좀 하고 또 꽃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 꽃길은 아주 조그만 길인데 구리시의 상징적인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길을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능이 있는데 동구는 바로 옆에 이미 용도 폐기된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네네. 동원예비사단 57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용도 폐기된 군부대가 사실 처음부터 군부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네네. 양해해줘서 네. 군부대도 빌려줬던 거죠. 빌려줬던 군부대를 저희가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에 있었던 자리에 예를 들면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네. 용인의 민속촌처럼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여기에 상설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우리 역사 문화의 좋은 공간들, 아주 고밀도 개발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밀도로
전통 한옥촌이 있는 곳을 수도권 서울에서 정말 전철 타고 오면 네.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지 않습니까? 가깝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동구는 바로 옆에 역사문화 체험 특구를 만들어서 저희 수도권의 젊은이들에게 역사문화 예술을 상시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그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리시를 비교적 여러 번 와봤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중랑구에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넘어오는 그 고개 쪽에 너무 휑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구리시에 들어오면서 굳이 버스 정류장 내려오면서 길을 갖다가 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오고 싶은 길 해가지고 길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전 늘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닌데 외부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시장 또 시에서 자신의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할까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 구리시를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귀하가 구리시를 방문했는데 이 구리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가 이런 아이디어를 의견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외국 관광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 하면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리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동아 의장님을 찾아뵙고 저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두서없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꼭 정치적으로 신동아 의장님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의 입장에서 이게 방송을 내보내는 거니까 이 내용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무튼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구리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앞으로 구리시가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제가 만약에 구리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 방송 보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시장이 되시면 이제 거꾸로 저 같은 외부인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어떤 민원도 제출할 수 있고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시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하신 이영식 사무국장께서 이 훌륭하신 신 의장님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훌륭하세요. 네, 너무 훌륭하시고 앞으로 구리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훌륭하십니다. 2026년 오늘이 3월 말일 아닙니까? 네. 3월 31일 날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인터뷰를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